네. 자, 우리 지금 설명하는 글을 쓰고 있고, 이제 여러분도 설명하는 글을 써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학과에 대해 여러분이 소개하는, 설명하는 글을 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선생님이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여러분의 전공이 있죠? 여러분의 전공을, 앞으로 대학에 들어올 후배들에게 어, 소개하는 그런 글을 써 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뭐가 떠올라요? 뭐부터 얘기하지? 우리 학과는 뭐뭐이다. 우리 학과는 뭐뭐가 있다. 우리 학과는 뭐뭐가 좋다. 끝. 그러면 한 문단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시작이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글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문장이 몇 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글을 쓰면서 계획을 할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어떤 과목을 배웁니까? 진로. 이거 발음할 때는 L로 발음을 하세요. 이렇게. 진로. 졸업 후에 무슨 일을 합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지 못한 다른 에세츄라, 예, 기타도 있습니까? 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무슨 과목을 배우는지 특징이 뭔지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역사도 쓰고 싶은데 근데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죠.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는요, 학과 홈페이지를 활용합시다. 여러분의 전공의 자,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정리를 할 때는 문장으로 쓰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자, 주제문을 써보세요처럼 이렇게 문이라고 할 때는 그럴 때는 마지막에 이렇게 문장으로 맞춰야 한다고 얘기했죠. 뭐뭐 한다, 뭐뭐 하는가, 그 다음에 뭐뭐 하자, 네,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맞춰야 되는데요. 이렇게 표로 정리할 때는 문장으로 쓰지 않고요. 보통 어휘, 예, 어휘로 씁니다. 과목은 자, 여러분 전공에 따라 다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진로. 자, 뭐 어떤 전공은 졸업한 후에 선생님이 됩니다. 뭐 이런 전공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전공에서는 행정가 공무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등등등등. 네, 일단 그 진로를 이렇게 써보고요. 자, 특징요. 아까 앞에 글에서 자, 우리는 공부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인성이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공부가 혼자서 공부하긴 힘드니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스페이스,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름까지 우리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름을 소개하면서 뭐뭐라는 이제 공부하는 곳이 있다라고 여기 뒤에는 명사가 나왔고요. 네, 이런 방법으로 특징을 하나 말했고 그 다음에 인성을 위해서 소모임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소모임의 이름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설명을 했어요. 그게 없으면 뭐야, 뭐 하는 거지? 계속 궁금하게 돼요. 그래서 글은요, 좋은 글은 보는 사람을 궁금하게 하지 않는 글. 그게 좋은 글이에요. 네. 그래서 꼭 예시처럼 자기 그 전공의 소모임의 이름을 말하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이라고 해요. 예도 들고 이름도 말해주고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냥 전 요즘 힘들어요 이런 거 말고요. 요즘 시험 공부를 하는데 매일 2시간밖에 못 자서 힘들어요 이런 거요. 2시간 자면 안 되죠. 선생님 너무 심하게 이야기를 했나요? 네. 그냥 힘들다는 예로 말한 거예요. 자, 이럴 때 정말 2시간밖에 못 잤다.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말을 쓰는 것을 구체적이라고 해요. 자, 아주 구체적으로 썼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다른 특징으로 뭐 경영학과와 비교, 그 다음에 뭐 역사, 그 다음에 우리 전공은 교수님들이 유명하다. 네. 교수님이 유명하다고 그렇게 말해도 되죠. 좋은 특징입니다. 자, 뭐 이런 계획을 먼저 좀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자, 이거는 시작이고 이거는 마무리고 이거는 중간이에요? 아니죠? 네, 여러분 알고 있죠? 이거 다 중간이에요. 다 중간이고 그러면 이 중간에 앞하고 뒤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시작하는 말, 끝나는 말이 앞과 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시작하는 말, 끝나는 말을 공부해 본 거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자, 시작, 중간, 끝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지금 본 것은 모두 선생님 조금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지금 본 것은 모두 중간에 들어갈 내용이고요. 중간에 들어갈 때 그 다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나열형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할 수도 있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전공에서 배우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두 번째, 우리 전공을 졸업하면 이런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세 번째, 우리 전공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되죠. 물론 여기서요, 선생님 생각에 이게 미래 일이니까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좋겠어요. 네. 자, 지금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뭐가 될 수 있다.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요. 그런데 나열형밖에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앞에서 배운 내용을 지금 기억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가려고 해요. 여기 중간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네. 원인과 결과도 있고요. 아까 친구 경영학과와 비교한 것처럼 비교, 대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많이 들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자, 자료 분석, 데이터 어널리시스, 자료 분석도 있고요. 네. 그 방법들을 중간에 넣어서 여러분이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가장 쉽게 보여준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것은 중간 계획을 잘 못하는 중간 계획을 하는데 힘들어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앞에서 배운 것을 여기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원인 결과면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뭐뭐 하게 되었다. 자, 비교 대조면 이와 달리 뭐뭐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뭐뭐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자, 이런 특별한 표현들이 여러분에게 기억되고 앞으로도 나와야 합니다. 선생님이요. 이제 영남대학교 홈페이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인데요. 네, 여러분 대학의 자, 홈페이지에
전공을 소개하는 곳을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공 내용은 있죠. 무엇을 배우고 어떤 특징이 있고, 근데 그게 한국말로 없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한국말 어휘인데 그걸 다시 또 사전을 찾아서 여러분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이번 기회에 한국의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의 전공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보통 대학교에는 대학 속의 교육, 자, 여기 안에서 대부분 대학을, 전공을 소개합니다. 영남대학교는 교육 안에 이렇게 대학이 있고, 대학 안내가 있고, 여기에 컬리지, 여러 전공들이 있습니다. 영남대학교는 전공이 한 60개 정도의 전공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한 학년에 학생이 한 5,700명 정도 되는데요. 1학년. 네. 그래서 대부분의 전공이 다 있기 때문에 컬리지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이제 새로운 홈페이지가 열리죠. 선생님은 그 중에서 상경대학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코노미, 비즈니스 이쪽이죠. 네. 상경대학에는 다시 이렇게 3개 정도의 전공이 있고, 여기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있어서 다시 여기를 한번 클릭해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교수님 소개도 이렇게 있고, 교수님 전공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졸업 후 진로, 이게 꼭 있을 거예요. 네, 졸업 후 진로. 졸업한 후에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이, 자, 이런 여러 말이 있는데 이게 전공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사전에서 찾아서 한국어로 번역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한국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대학에 자기 전공 홈페이지를 찾아서 거기에서 이런 단어들을 좀 찾아보세요. 자, 졸업 후 진로, 그 다음에 뭐 자격증, certification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모두 그 전공에 따라서 말이 다릅니다. 선생님도 저 전공은 잘 모릅니다. 전공은, 자기의 전공은 다른 사람이 모르거든요. 네. 자, 여기서 교육 목표 및 과정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커리큘럼. 네. 우리 전공에서 어떤 수업, 자, 교과목, 네. 수업 이름이에요. 네. 뭐 여러분 지금 우리 수업이 뭐죠? 글쓰기죠. 네, 이런 수업 이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뭘 배우는지 잠깐 볼까요? 자, 프로페셔널 잉글리시, 영어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의 이해, 그 다음에 중국어도 배우는데요. 그 다음에 아카데믹 잉글리시, 그리고 국제 통상의 이해, 기업 회계 이해, 무슨 이 understanding of 뭐뭐의 이해, instruction. 네. 이런 것은 보통, 자, 여기 보여요. 1학년이 배우는 내용들이죠. 지금 다 first grade, 네, 1학년들의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학년 그리고 학기 세미스터, 이제 한국에는요 3월 스프링, 3월이 봄이고요. 그 다음에 9월이 자 스프링, 서머, 폴 가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3월이 1학기이고요. first semester, 그 다음에 9월이 2학기 second semester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학년 1학기는 3월에 있는 수업이고 1학년 2학기는 9월에 있는 수업이라는 의미일 거고, 그러니까 자, 한국을 잠깐 소개를 하면 보통 1학기 수업보다 2학기 수업이 더 어렵겠죠. 네, 1학기 수업을 배운 후에 2학기 수업을 배우는데 그러면 9월이 조금 더 어렵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학점이 있어요. 자, 이 수업은 2학점, 이 수업은 3학점. 자, 2학점은요, 일주일에 이 수업이 2시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2시간,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는 15주입니다. 그러면 모두 30시간을 공부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2학점을 받는다는 얘긴데요. 뭐 1학점도 있고 2학점도 있고 3학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보통 한국에서는 3학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지금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글을 쓸 때 필요한 정보는 자, 이겁니다. 네, 어떤 교과목을 배우는지 네, 이게 필요한 수업이죠. 이제 이렇게 필수, 교양 필수라고 있으면 이 전공에 와서 이 수업을 안 배우면 졸업할 수 없다는 거죠. 1학년 때 배우든지 4학년 때 배우든지 꼭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처음 보면 외국어로 처음 보면 좀 무서워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하지만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요, 한 번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홈페이지 가도 계속 똑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네,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메모한 것을 바탕으로 개요표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플랜. 자, 개요표는요, 플랜, 계획입니다. 글을 쓰는 계획이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주에 한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주에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설명도 많고 아직 선생님의 말이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 선생님 어려워요. 네, 이랬던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글을 쓰는 것은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음식이 나오지 않아요. 음식을 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자, 준비해야 할 것이 많죠. 시장에 가서 필요한 재료를 사고 집에 와서 물에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칼로 깨끗하게 자르고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 요리를 하고 요리한 다음에 맛을 봐야죠. 그리고 맛이 이상하면 네, 소금을 더 넣고 뭐 더 해야 되죠. 그리고 짜잔 요리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일은 과정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과정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집을 지을 때도 옷을 만들 때도 요리를 할 때도 그림을 그릴 때도 글을 쓸 때도 네,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 한 거 기억합니까? 이제 바로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을 개요표라고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네, 개요표를 쓰세요 라고 하면 문장으로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핵심만 써주면 됩니다. 도입, 본문, 마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할 때는요. 아까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조사를 했어요. 자, 조사할 때 본 게 뭐죠? 어떤 교과목을 배울까? 그 다음에 진로. 졸업한 후에 뭘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우리 과에 어떤 특징이 있지? 자,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어떤 친구는 역사 몇 년에 시작했다. 우리 전공은 50년이 되었다. 뭐 네, 우리 전공엔 유명한 교수님이 많다. 네,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본문에 내가 무엇을 쓸 것인지 이거부터 생각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요. 뭐 선생님은 첫째, 둘째, 셋째로 할 거예요. 그런데 첫째를 뭘 할까요? 자, 첫째를
특징을 먼저 소개해 보려고 해요. 아까 행정학과 학생도 특징을 먼저 소개를 했어요. 이걸 첫 번째로 보고요. 첫째, 둘째, 셋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무엇을 배우지? 이걸 두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무엇이 될 수 있지? 진로를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는요. 자, 이상으로 뭐뭐뭐를 알아보았다. 여기에서 뭐뭐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마무리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제 남은 이야기는 뭐죠? 어떻게 시작하냐예요. 자, 시작하냐에서 물론 정의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동기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요. 자, 이 방법은 어때요? 정의로 쓰면 좀 재미가 없다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자, 질문을 하고 여러분은 뭐뭐 전공에 대해서 아는가?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것을 내 친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다. 그럼 요 중간에 내 친구가 얼마 전에 이 전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 하나 넣어주면 되겠네요. 문장 3개 됐죠? 네, 도입은 문장 3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본문은요, 2문단이나 3문단 정도로 나눠야 될 것 같고요. 한 문단에는 문장이 3개에서 4개 정도 돼야 돼요. 선생님, 저는요, 문장을 3개, 4개 해서 이렇게 3문단으로 많이 쓰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 친구는 처음부터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거 2개만 선택하세요. 너무 많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 교과목 설명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문단으로 만드세요. 이런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고쳐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문장 3개에서 4개 정도로 해서 한 문단을 쓰면 글이 되네요. 정말 이렇게 쉽게 될까요? 자, 이 이야기를 다음 수업에 해볼 건데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간단하게도 좋으니까 전공 소개를 한번 써보세요. 자기가 써보고 친구 것을 보면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자기 글이 좋아져요. 근데 써보지 않고 보면 그건 그냥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공부하지만 쉽게 공부한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